전 사실 진짜 오늘 주제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아직도 이렇게 뭔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게 마흔이 됐는데도 설레이고 남의 꿈이 궁금하고 해서 저는 음, 되게 오늘 그 같이 좀 이렇게 사전 그 질문과 대답을 좀 보면서 와, 너무 재밌겠다. 혼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한번 즐겁게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뭔가 로스쿨 오고 누군가 우리의 유튜브를 보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하고 싶은 일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망설여지니까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누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점은 약간 꿈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꿈은 혹시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뭐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진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만났지만, 과연 이게 우리의 꿈인가? 어렸을 때 정말 이게 되고 싶었나?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미국 로스쿨은 뭐 제 인생에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릴 적에는 저는 사실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 할 때 제일 좀 난감했던 게 아이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막 이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답할 때 좀 미안했어요. 저 수능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해서. 그래서 저 꿈은 그냥 공부를 좀 잘하면 어느 정도 하면 그냥 서울대 연고대 가는 게 그냥 너무 그냥 자연스러워.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공부를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나는 그냥 서울대 연고대 중에 가면 되고 저는 제가 이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에서는 그럼 의대 가는 거지 뭐.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일산 살았기 때문에 이제 연대가 가까웠고 그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연대 의대를 그냥 무작정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원래 능고 어 삼tun기처럼. 근데 한 번도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어떤 일을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냥 너무 막연하게 연대 의대를 가고 싶다. 그 꿈으로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혹시 효진 씨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뭐 해놓은 게 음. 크레파스로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때부터 외교관이었었거든요. 오. 이유 모르겠어요. 지방에서 살면서 어떻게 그런 꿈을 꿨는지 그러게?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 조금 살다가 다시 가니까 꿈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 역시 나는 미국에 살아봤으니까 외교관 하고 아무 뜬금없이 또 연대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제 폼이 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음, 외교관이 뭘 하는지 모르고 꿈만 꾼 거죠. 주변에 누구도 없고. 맞아. 그게 근데 우리는 학과 이름이 결국, 정치 외교학과니까. 우리는 결국 그니까 약간 뭔가 직업을 꿈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네. 알고 있었던. 향훈 씨는 어떤 꿈이셨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뭐 시골에서 살아서 별로 이제 주워듣는 게 없는데 이제 사회과부도 지리부도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좀 이렇게 싸돌아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지도가 재밌더라고요. 지도만 보고 있어도 재밌어 이렇게. 이 나라 옆에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국도가 어, 여기 있고. 그런 신기하다. 사람들 종종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연히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는 뭐 제가 대학교 거의 졸업할 때까지 해외 여행 자체가 안 되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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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였고 응, 응. 해외여행 가려면 뭐 안보 교육 받고 여권도 만들기 힘들고 그런 시절이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신문 기자, 언론인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학 입학해서 너무 점수를 잘 받아서 법대를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법대에 밀려가 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자유로운 꿈을 좀 꾸시긴 했는데, 이게 예. 꿈을 못 이루신 이유가 수능을 잘 봐서, 네, 예, 그렇죠. 근데 그 예. 당시 저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러겠지만 음, 당연히 서울대 뭐 이렇게 좋은 데 가고 법대 의대 가고 음, 특별히 뭐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갈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80, 90%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점수 맞춰서. 음, 거기에 딱히 저항할 만큼 저의 꿈이 아주 강력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런 뭐 문화적, 교양적 그런 자양분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간 거죠. 지금 생각해도 아, 나 좀 다른 데 갈 걸 그랬다 이런 좀 후회를 해보는데 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그 문화적 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20살이 뭘 알겠어요. 예, 그래서 막연히 하고 싶다는데 어른들이 야 그렇게 점수 잘 받았는데 서울대 법대 가야지 어딜 낭비하냐고 그러면은 예.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과였으니까 의대 가는 게 당연히 꿈이고 근데 여기서 문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그런 게 없었나요? 아, 저 문과였는데 문과 간 것도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문과를 좀 갔어요. 좀 아, 상위층에. 아, 예. 그래, 그럼 나도 문과 가야지.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문과를 가더라. 이런 분위기 휩쓸리는 게 그게 맞아요. 저희 때 대세였어요. 그렇네요. 그 시절엔 또 이제 법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법대를 가신 거고, 저는 이제 꿈이 연대 의대였는데 못 이뤘어요. 못 이룬 이유가 전 반대로 수능을 못 봐서. 수능을 못 봐가지고, 의대를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또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대를 못 갔고, 제가 교대를 간 이유가 그 점수 맞춰서.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점수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첫 직업이 이제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효진 씨는 이제 외교관의 꿈이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루어진 건가요? 아닌 건가요? 아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고, 우리 전부 다. 저는 무슨 시험을 어떻게 쳐서 누가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겉보기에 그럴듯한 그런 느낌?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이제 행정 처리하고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더 저는 막 그런 거 있죠. 막 조약 맺고 막 이런 거 있죠. 대통령이 하는 거를 외교관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이루지 음, 못하고 지금 다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되게 그럴듯한 직업을 꿈꿨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회적 분위기로 이제 첫 직장이 정해진 건데, 만약에 그러면은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이화여대 국제학부 정치 외교학 두 개를 했었는데 국제학부 애들이 2006년도에도 그때도 제 생각에 한 40명 중에 그래도 한 10명은 바로 미국 로스쿨 갔어요. 2006년도에. 음, 다시 돌아간다면 그걸 하고 싶어요. 그냥 바로. 16년 먼저, 15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너무 돌아왔고. 그럼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냥 좀 이렇게 옳은 길이라는 이제 좀 그 느낌이 오시나 봐요. 네. 너무 좋다. 이 항우 씨는 그러니까 그냥 뭐 20대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진짜 돌아간다면 아무런 그런 거 없다면 무슨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회과 저는 이제 법대 보던 나와서 음, 무역회사에 들어갔었거든요. 일단 음, 고시를 먼저 포기하고 음, 그 무역회사를 계속 다녔으면 좋았겠습니다. 음, 에, 다시 음. 돌아간다면 계속 왜죠? 다녔을 거예요. 다니면서 거기서 음, 일을 하거나 음, 주재원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파견이 나가거나 음, 아니면 거기서 배운 자질로 어떤 무역 작은 회사를 차려서 제가 음. 이제 물건을 사고 팔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과 부도 보던 거랑 좀 예, 일맥상통하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음, 그 무역회사를 퇴사를 한 이유가 음, 음. 너무 월급이 적더라고요. 도대체 아, 살 수가 없어. 그래, 맞아. 예, 그런 이유가 또 그리고 있어. 응, 회사 분위기도 뭐 술을 강권하고 이렇게 이런 위압적인 그런 구조가 있었어요, 그때. 돈이라도 많이 주면 다니겠는데 응, 응, 도저히. 그리고 응. 이제 주변에서 하도 뭐 법대 나왔느냐, 사법시험 1차나 붙었느냐, 뭐 계속 이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폭력 수준이에요, 거의 폭력. 알죠. 예, 오지랖이라고 하는 그거. 그래서 제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뭐 회사가 뭐 월급 많이 줬고 했으면 다녔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다시금 튕겨 나갔죠. 그런데 음.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그 회사를 계속 다녀서 그 회사를 차리고 음. 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역업이 해주는 그 회사에서 했던 일 자체의 성질은 약간 향후 씨랑 맞았었나 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물건을 파는 그 수출 부서도 있었고 음, 수입 부서도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음, 지속적으로 뭐 싱가포르에 팔거나 뭐 인도에 팔거나 중국에 팔고 뭐 어떤 제품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래하는 나라가 달랐는데 음, 그 회사에 앉아 있으면 계속 무슨 뭐 이렇게 통하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음. 그리고 출장 가고 뭐 이렇게 인도 시크교도 같은 사람들하고 뭐 사진 찍고 그런 게 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좋다. 지금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어,
근데 이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직업이 주는 성질은 우리가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직장의 환경, 예. 아니면은 그 경제적인 문제, 이런 환경적,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을 못 하는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교사를 그만뒀지만 가르치는 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일 성질 자체는 제가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교직 문화, 아니면 진짜 또 다른 그런 것들, 예. 환경적인 것들 때문에 약간 떠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딱 선택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 때문에. 아침에 어떤 분이 출근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그 인천공항에 가서 아,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딱 가서 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 정도. 그런 자유, 그걸 보고 바로 맞아, 이거야. 바로 이걸 해야 돼. 짜릿하다. 예, 짜릿해 진짜. 예.